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강의하는 김병렬입니다. 자, 입문과정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로 교재 위주로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입문과정 교재도 뭐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본서에 들어갈 내용을 좀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심의를 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만 봐도 뭐 한 50점 정도까지는 맞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입문과정에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뽑아가지고 제가 교재 위주로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추려놨습니다. 그거를. 자, 넘어가시면 이제 지적제도의 의의라고 있는데요. 페이지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25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58페이지. 교재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셔도 괜찮아요. 입문과정은 좀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지금 수업한 내용을 완벽하게 다 외워버리겠다. 이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처음 입문은 그냥 따라가 보겠다.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위주로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정말 초심자를 위해서 할 건데요.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중에 알게 된다라고 좀 낙관적으로 좀 긍정적인 생각 좀 해주시고요. 혹여 뭐 재수를 하시거나 뭐 2년차, 3년차 되시거나 어느 정도 이쪽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입문과정 꼭 들으실 필요는 또 없어요. 네, 되도록이면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입문과정서부터 차근차근 끝까지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입문에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추렸어도 제가 핵심으로 해서 얘네들은 좀 한번 읽어보시라 라는 차원에서 지문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지문과 2번 지문, 또 3번 지문과 4번 지문, 얘네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결국은 전 시험이기 때문에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리는 게 제 수업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문장들을 보시면서 구별하실 겁니다. 지금 되게 막연하고 글씨밖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일단 똑같은 거, 자, 등기관. 자, 우리 첫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제가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여러 번 강조했었죠. 권리는 권등기. 그죠? 근데 자, 여기 지적소관청, 김포시청. 김포시는 등기소, 등기관, 김포시청, 지적소관청, 그죠? 거기다 알려주는 경우.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먼저 쓰는 거는 권리관, 권리, 소유권, 저당권, 이런 거죠. 권리 등기를 하게 되면 소관청에 알려주는데, 소관청에서는 사실 소유권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소유권자만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소유권 이전 됐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소관청에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저당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됐을 때는 소관청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럴 때는 알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등기관이 소관청에 알려주는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들만 알려주는구나. 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에는 저당권 같은 경우는 아예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알려줄 필요 없다. 소유권만 알려준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지문을 보는 겁니다. 내용을 몰라도 일단 이렇게 문장이 비교되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지. 일단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여기는 소관청. 자, 소관청. 자, 결론을 먼저 보는 거 지금. 소관청에서, 자, 어디다가 알려주는 거죠? 등기소에다가.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자,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알려주는 거지. 등기소에 등기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건 신청. 이렇게 관공서에서 얘기하는 건 촉탁. 이렇게 촉탁. 자, 등기소에 촉탁한다. 관공서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촉탁. 그래서 소관청에서 등기소에 등기하세요라고 하는 걸 촉탁 등기라고 하는데 소관청은 부동산의 표시 위주, 표시는 표, 지적소관청은 표시가 전문입니다. 지적소관청은 표시가 전문입니다. 표시라는 게 면적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면적이 바뀌어. 분할하거나 합병하면 토지 면적이 분할해서 줄어들거나 합병해서 합쳐질 수 있잖아요. 커질 수 있잖아요. 그거 바뀌는 거. 지목 바뀌었다, 지번 바뀌었다, 뭐 나중에 이제 축적 변경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 있습니다. 이런 걸로 토지 표시에 변경이 생겼다. 그럼 소관청에서 자기네 지적 공부에다가 이런 내용을 고쳐 써놔요. 그리고 등기소에다가 등기부에도 이런 거 써야지 고쳐 쓰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촉탁이라고 해요. 근데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소관청이 전문이 아니에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건 소유권 이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등기소가 전문이야. 그럼 등기소에서 거꾸로 알려줘야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알려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 1번처럼 등기소에서 통지가 가는 것이지 이렇게 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 확인해 나가면서 거꾸로 공부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전반적인 뭐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제가 딱 풀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문장을 읽어가지고 틀린 지문을 찾아내는 연습을 초반부터 하셔야 돼요. 저는 하여튼 여러분 시험에 합격시키는 게 목표이지 뭐 재밌게 수업을 듣고 그냥 만족했다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꼼꼼하게 좀 스트레스 받아 이거는. 문장을 보고 단어를 보고 이건 아닌데 라고 골라낼 수 있느냐. 이건 소유권, 이건 저당권이네. 이거 골라낼 수 있냐. 이거 연습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각 단원마다 요 지문 비교를 해놨으니까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입문 과정은 정말 충분하겠다라고 제가 신경 써서 넣었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등기관이 소관청에 알려주는 경우는 소유권에 대해서고 저당권에 해당이 없다. 그래서 OX죠. 거꾸로 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전문이기 때문에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등기 촉탁을 해주지만 소유자가 바뀌는 걸 소관청이 촉탁할 리는 없다. 소유자 바뀌었으면 거꾸로 이쪽에서 통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지금 초반에는 지적소관청, 지적공부 이걸 먼저 할 거예요. 지적법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지적, 자 사람에 대한 정보는 호적. 애가 태어나면 호적이 올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땅이 생기면 지적이 올립니다. 지적. 그래서 지적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토지에 대한 정보, 토지에 대한 기록, 호적, 지적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라는 장부를 만들어서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부에 우리나라 모든 영토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보자 이런 거죠. 물론 그러자면 뭐 측량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모든 토지를 우리 지적공부라는 장부에다가 써 넣는 거. 여러 가지 정보를 수합해가지고 측량도 하고 조사도 해서 갖다 써 놓는 거를 등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이다. 쉬운 말로 써놨다 이거예요. 써놨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가 또는 그 국가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우리 지적법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에 그 토지에 관한 일정 사항들 쭉 갖다 쓰게 돼 있고요. 이 지적제도는 주로 토지의 표시 위주로 기록을 합니다. 소유자도 써 있어요. 토지대장의 소유자도 써 있지만 그 소유자는 등기부에 써 있는 걸 참고로 하기 때문에 소유자보다는 토지 표시가 지적법에서는 더 위주가 되죠. 그래서 표시는 표, 지적. 외웠죠? 표시는 표, 지적. 이렇게 외워보세요. 자, 그리고 권리는 권, 등기. 사법부, 법원에서 관리하는 등기부에서 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는 권, 등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서로 비교를 합니다. 두 가지 공시제도가 있어요. 저는 등기, 지적이에요. 등기는 권리, 자, 지적은 표시. 요거 위주다.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쪽이 등기죠. 자, 등기는 권, 등기, 권리 위주죠. 근데 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갖고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도 많거든요. 저당권, 전세권 다 배우실 거예요. 이런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일부에 쓰고, 그래서 권리는 둘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지적소관청이 통지해주는 경우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통지해준다. 저당권 같은 경우 아무리 등기해도 이쪽으로는 안 알려준다. 소유권에 대해서만 알려준다. 그렇죠? 자, 지적공부 여기는 이쪽 전문의 표시 전문이에요. 그래서 표시에 대해서 지목이 바뀌었다. 자, 지목이 바뀌었다. 또는 면적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이쪽에 정리를 해놓고 정리하는 거 등록했다. 등록해놓고 이쪽으로 촉탁해서 등기도 하셔야지라고 보내는 거 촉탁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권리는 권등기, 자 표시는 표 지적 이렇게 되죠.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지적.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부를 맞춰주게 있다. 그죠? 기본적인 정보들을 여기 쓰는 거를 여기 쓰는 거 등기해놨다, 여기 쓰는 등록해놨다. 등록해놓고 서로 맞춰가면서 누구든지 보자라고만 보여준다. 열람시켜준다. 증명서 발급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게 이게 공시법령입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공시법을 다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또 뭐가 써있나 볼까요? 자, 지적, 등기 또 나왔죠? 자,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이건 주로 국정지, 국가가 정하고 직권으로 하고 막 이런 위주예요. 근데 등기는 개인 권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권리는 당사자 위주예요. 당사자.
당사자들이 뭐 합의했다, 등기 넘길게 이러면서 소유권이 서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등기법에서 주로 얘기하고요. 지적법에서는 우리나라 땅이 이렇다, 땅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토지마다 면적이 이렇다. 사실적인 얘기들을 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등기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소유권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또 담보를 잡고 저당 잡고 돈꿔 주는 거, 이런 권리에 대한 얘기, 재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이쪽에서는 그 부동산 표시, 토지의 면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걸 주로 얘기해요. 둘 다 써있긴 하지만 주로 위주가 다릅니다. 어디가 중점을 두고 있냐,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비교해서 이제 표를 놔뒀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정리되고 나서 정리하면 더 좋겠죠? 더 많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딱 표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표로 들어가려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권등기. 자, 표시는 표 지적. 사실관계라는 게 부동산 표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표시는 표 지적.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장부는 완전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소관청, 이거 국토교통부 산하의 소관청으로 하는 거고, 사법부 산하의 등기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좀 다르다. 법이 다르다. 등기법,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건 이제 좀 기니까 이제 지적법 할 겁니다. 지적법. 자, 됐고요. 자, 이게 이제 토지대장이죠.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북변동이라는 땅이 있고 600번지가 있다. 북변동 600번지에 토지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다. 근데 토지대장은 지적공부니까 토지 표시 위주다. 됐죠? 자, 이때 토지 표시가, 자, 보시다시피, 자, 지목은 전으로 돼 있고, 자, 면적은 196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고요. 예전에 지목이 한번 바뀌었던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는 역시 오재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지대장은 좌우로,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써 있는데 주로 토지 표시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적 공부예요. 토지대장. 자, 참고로 다른 개별 공시가 기준일, 사유, 변동 원인 일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서 얘네들도 시험에 나오면 그럼 토지장에 그거 있다 이렇게 답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할 거고, 자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은 한만 봐도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 따로 날 잡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저는 수업을 자꾸 듣다가 대장 맨날 보던 건데 그 지목 있었잖아 라고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책을 여러 번 보시면서 가볍게 여러 번 보시면서 눈에 익혀두는 거지. 토지장 맨날 보던 건데, 오재미도 있었고, 면적은 1961이 써 있었고, 사유란 게 있었지, 맞아. 사유 있었지. 개별 공시가 있었지. 이러면서 조금씩 암기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토지대장 보여드렸고요. 뒤에는 제가 토지 등기부를 좀 넣어놨죠. 자, 등기가요, 표제부. 오늘 인문이니까 표제부 갑골고, 요건 좀 알아야 돼요. 표제부 갑골, 요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로 토지 하나마다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마다 한 세트.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읽고 있어요. 자, 표제부에는 그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역시 전이고 1960이고 북변동 600번지 같잖아요. 같은 땅이에요. 그죠? 그 땅에 대해서 소유자는 오재미다 그랬잖아요. 오재미가 옛날에 매매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매매에서 이날 접수돼가지고 소유권 이전 받았다. 요 순서를 순위번호로 쓴 겁니다. 그 다음은 을구가 있어요. 등기는 을구가 있어. 자, 을구에는 보시면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걸 보이시죠?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설정 계약을 지금 김포 농협하고 오재미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재수란 사람한테 돈을 꺼준 거지. 이럴 수가 있어요. 돈 꾼 건 오재수인데 땅은 오재미 땅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꾸고 이 사람 땅을 제공해서 담보를 잡고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통은 오재미가 자기가 채무자가 돼서 돈을 꾸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채무자로서 자기 땅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어찌됐건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는 거, 이 등기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번엔 지상권이라는 권리도 있거든요. 이 지상권도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을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7순위로 들어와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여기도 희한하게 지상권자라는 게 김포 농협이 된 거죠. 그럼 김포 농협이 이 땅을 사용하는 권리와 담보하는 권리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사실은 오재미지만 꼼짝도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땅을 살지 말지 또 이걸 어떻게 말소해서 지워버릴지를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알고 시작해야 되니까 이런 장부들을 보고 가자. 이게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법으로 다시 들어오죠. 지적은 토지예요. 지적은 토지. 지적은 지적 공부죠. 지적, 토지에 대한 장부죠. 여기다 갖다 쓰는 거를 등록한다 이렇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토지를 하나씩 조사해서 지적 공부에 써놨다 이죠. 이거 국가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 중에서도 요 담당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우리나라 영토 다 정리해야 돼. 다 정리해서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혹시 모르니까 등 이런 것들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돼 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게 지적의 3요소입니다. 자, 지적제도는요. 요건 좀 알으셔야 되는데 그림으로 그려서 토지 이렇게 생겼다. 이게 이제 지적도, 지적도, 또 임야도. 자,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도면으로 도로 끝나는 것들 있죠. 지적도, 임야도 이 도회 지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쉽게 앞으로 1년 동안 그럴 거예요. 미술 시간이다. 미술 그렸다. 토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딱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죠. 누구든지 땅 모양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으로 그린 건 좀 싸. 근데 정밀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니까 아무래도 오차가 좀 나잖아요. 싸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려놓을 수 있어요. 지금 다 그려져 있어요.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가 다 그려져 있다. 근데 일부 지역 비싼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에는 좌표를 가지고, 이게 좌표거든요, 좌표.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있어요. 그 좌표를 일부 도입을 해서, 그래서 비싼 동네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얘기할 때 수학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수학시간은, 수치 이해가 어렵잖아요. 비용도 비싸. 이 수치로 정밀하게 해야 되니까 비싸. 근데 정밀성이 높아요. 비싸다 보니까 일부 땅값 비싼 동네밖에 못 들어와.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지적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다시 등기 지적도 이원화되어 있지만 지적도 또 미술시간, 수학시간으로 또 이원화되어 있어. 지적이에요, 지적. 지적제도가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전국에다 그림을 그려놨고 그중에 일부 지역에는 뭔가 수치지역이란 걸 따로 주어 가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끊고요. 뭐 2차원, 3차원 이런 것들 요즘 잘 시험 안 나오니까 지금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지적법이라는 게 그림으로 그려지기만 하는, 그림으로 그린 지적도가 있는 동네가 있고 그중에 일부는 비싼 동네라서 좌표 등록부라는 거를 추가로 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밑에 보시면 미술시간, 수학시간, 그죠? 미술시간, 수학시간. 여기는 자, 방금 이제 설명드린 걸 써놨습니다. 도면에 땅을 선으로 그린 거지. 직선 딱 이렇게 생겼어. 이 토지는 이렇게 그려놓은 거.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고 측량 비용도 저렴하지만 정밀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싸니까 하여튼 전국을 전체로 다 그려놨단 말이죠. 근데 일부 좌표가 필요하다. 숫자, 좌표로 표시했단 말이죠. 수치적은 고도의 측량 기술을 요한다. 정밀하단 말이에요. 정밀하다. 그죠? 근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죠. 수치로 토지의 치수를 딱 정해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 두기는 어렵고 늦게 들어온 거죠. 비교적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지역에 자, 요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멘트는 좀 외워놓으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장부가 전국에 다 있다 그럼 틀려요. 전국에 다 있는 거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가미가 되어 있다. 이 정도죠. 자, 용어 정의들을 제가 놔뒀는데 뭐 다른 건 됐고요. 자, 지적소관청 요거 알아야 돼요. 지적소관청은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특별자치시장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종시장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지적소관청이라 얘기하고 막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 나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공부가 익숙해지고 나면 세부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의 지적소관청은 김포시장. 이 됩니다.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종로구에 살고 있다. 그럼 종로구청장. 거기가 그 동네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죠. 그 동네 지적공부는 거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다음 지적공부는 이것은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 이제 보여드렸죠. 네,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얘네들 다 외우실 거고 얘네들 장부 다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여기는 이게 써 있구나, 여기 이게 써 있구나, 여기는 이게 없네 라고 하면서 세부적으로 다 암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외우면 힘들어. 그래서 계속 조금씩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계속 보여드렸죠. 네, 앞으로 나머지 장부들도 조금씩 보여드릴 거예요. 얘네들을 다 합쳐서 지적공부라고 얘기합니다. 지적공부. 그다음에 지적공부에는 소유자도 쓰지만 자, 토지 표시 있습니다. 토지
토지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을 토지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동네 몇 번지 지번이죠. 뭐에 쓰는 땅이 지목이에요. 지목. 뭐 공장용지다, 목장용지다, 잡종지다, 뭐 전이다, 답이다, 대다 이런 걸 지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암기하실 거예요. 면적 몇 제곱미터다. 이 땅 넓다, 좁다. 이걸 제곱미터로 쓰는 거죠. 이렇게 생겼다. 경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 세모나게 생겼다, 길게 생겼다. 그림 그리는 거. 도해지적이죠. 경계. 미술 시간. 근데 수치가 정확하게 이렇다. 좌표, 수학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토지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갖다 써놓게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용어들도 있는데요. 용어들은 이제 쓰다 보면 자동으로 이해되는데, 요건 하나 할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게 써져 있는데, 지적 공부에 써져 있는데, 이게 변할 수 있잖아요. 변하고 고쳐 쓰잖아요. 고쳐 쓸 경우가 있다. 그걸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동이란 건 방금 보신 토지의 소재, 지번, 이런 것들이 새로 정해질 수 있고, 변경될 수 있고, 또 말소될 수 있어요. 얘네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는 법률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있다. 달라져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동. 자, 요 정도 용어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차근차근 이제 배우게 되실 겁니다. 뭐 이것도 할까요? 사실 용어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 것만 추려놨기 때문에, 요건 한번 봅시다. 지번 부여지역. 지번을 붙일 때, 뭐, 서울시 기준으로 붙이냐, 뭐, 강남구 위주로 붙이냐, 아니면 무슨 동 위주로 붙이냐, 이런 거죠. 이거는 동 위주로, 또는 시골 같으면 리 위주로. 동, 리 위주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구 몇 번지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동 몇 번지에서 동, 리별로 지번을 붙이게 되어 있다. 이걸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한 필지가 성립된 요건인데, 요건 이제 다음번 1월달, 2월달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법조문이 있는데 이건 뭐 금방 이해는 안 되실 건데요. 간단하게 이제 해석만 좀 할게요. 일단 제가 장관 얘기 많이 했죠. 우리나라에 장관 많은데 자, 저하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이 장관 말고도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런 게 한두 번 나오는데 일단 무시하시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이제 우리 주인공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다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한 필지 한 필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 하나마다 이런 기본 정보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조사도 하고 측량대에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게 3요소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근데 등록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변하는 걸 방금 토지의 이동이라고 배웠잖아요. 이 토지 이동은 분할이나 합병, 토지를 자르거나 합치거나 이런 거예요. 또 용도가 바뀌어서 지목을 바꿨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보통 땅 주인이 내 땅이야. 이거 지목 바꿀 거야. 라고 신청합니다. 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으면 소유자 마음대로 막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소관청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장관이 등록해놨지만 이거를 바꾸는 거는 소유자들이 신청해서 소관청이 결정하게 되는데 토지 이동의 결정은 소관청이 한다. 소관청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그죠?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신청이 없어. 그러면 소관청이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아주 특이한 겁니다. 개인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 표시는 국가적인 대한민국 영토인 측면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토지지만 이게 필요하다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처리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법에 딱 조문에 지금 박아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소관청이 이 직권으로 정리하는 것을 막 할 리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합니다. 그 계획 이름이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 시험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토지 이동이 있어서 토지 이동 정리를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의 이름은 뭡니까? 물어봅니다. 참 길죠. 예. 결론은 이 계획 이름을 외웠냐 이 문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정말 진심으로 이게 우리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외운다는 게 우리 생활에 뭘 그렇게 도움이 되겠냐. 근데 이건 시험이에요. 그냥. 시험이니까 이런 것도 아시나? 뭐 이런 것도 아시네? 뭐 합격? 이거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은 약자예요. 최약자야. 그냥 시킨 대로 외워야 돼. 나온 걸 어떻게 하겠어? 또 나올 수 있다. 외워야지. 자, 이 계획이에요. 자, 토지 이동.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이런 현황이 지금 벌어졌다.
소유자를 왜 손 놓고 있냐? 우리가 계획 세워서 가자.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해봐. 직권 정리해야 되니까 조사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조사하고 그리고 장부 정리 가자. 이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거 수립하게 돼 있죠? 이건 소관청이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 구 다 계획 세우기 힘들다. 그러면 조그맣게씩 해. 조금씩 읍면동별로 한번 해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 계획 이름 한번 봤습니다. 자, 좀 지루하죠. 네. 이제 요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번. 지번이라는 게 뭐 몇 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번은 이렇게 보세요. 토지가 10번지가 있어. 이거를 이렇게 안 그려지나? 자, 10번 두 개를 쪼갰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10번지가 되고요. 하나는 10의 1번지 이렇게 됩니다. 분할했을 때 지번이 바뀌잖아요. 그럼 하나는 원래 지번 10번지를 그냥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꼬리를 답니다. 꼬리를 단다. 이걸 부번을 붙인다. 이렇게 부번을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 자, 분할의 경우. 자, 분할의 경우. 그죠? 분할의 경우. 분할 후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정해집니다.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 똑같죠? 그죠? 나머지 필지의 지번, 나머지 하나 더 나왔잖아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붙입니다. 네,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이런 거 지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맞는데 요거를 틀린 지문으로 만들라고 부번을 본번으로 바꾸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시험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를 한다는 건 참 쪼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대비해야지. 그러니까 재미나게 얘기 들어서 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저는 이 문장을 읽어내서 이거를 찾아내는 연습, 숨은 그림 찾기예요. 이거 하는 걸 앞으로 여러분 1년 동안 해야 된다. 이걸 인문까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나게 얘기해두고 재밌네. 이것도 한번 할만하네. 이게 아니야. 꼼꼼하게 읽으면서 본번 뭐 다르게 써있네. 이거 찾아내는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란히 써드렸으니까 비교가 되지만 요것만 탁 시험 지문 5개 중에 하나가 나왔을 때 틀렸다는 걸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 듣고 재밌다, 공시법 할 만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내는구나.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구나. 분할은 부번이구나. 이거 외우는 거. 요거를 뭐 공식으로 아무리 해드려도 그 공식을 또 까먹더라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해드려야 됩니다. 또 해볼게요. 만약에 10번지, 11번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 또 잘랐어. 또 자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10의 1번지가 되고 또 하나는 10의 2번지가 됩니다. 최종 부번 1번지면 그 다음 부번을 가질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두 개로 쪼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10의 2번지가 되고 하나는 10의 3번지가 되고 이렇게 돼요. 자, 또 10의 3번지 쪼개면 어떻게 돼요? 10의 3번지 하나 쓰고 자, 10의 4번지 쓰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최종 부번이 있으면 3번지가 있으면 4번지로 가라. 이렇게 된 거지. 부번을 계속 붙여가면서 분할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의 얘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되면 이제 동네가 막 복잡해지겠지. 그러면 그 동네 너무 복잡해. 그럼 다시 정리해야 돼. 그 동네 싹 밀고 다시 붙이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번 변경이랍니다. 지번을 변경해야 된다. 지번을 변경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거 역시 김포시청에 있는 시장, 종로구청장 이런 양반들이 나서서 우리 동네 너무 안 돼?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는 못 해요. 윗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 윗사람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승인받고. 예를 들어서 김포시장님은 경기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되고 종로구청장님은 서울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봐서 승인받아서 그 동네 전부든 일부든 지번을 새로 쫙 붙일 수도 있어. 맞죠? 근데 4번하고 비교하세요. 뭐가 다를까? 여기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더 높은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법에 딱 정해진 대로 찾아내셔야 돼요. 법의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받으라고 돼 있지 장관 승인받으라고 안 돼 있어. 그래 높은 사람한테 가면 해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법조문에 있는 거 찾아내서 찍어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시도지사 승인받아야 할 수 있다. 장관을 승인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비교해서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번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번은 그래서 이렇게 토지 하나하나마다 특정하도록 이름을 붙이는 걸 아라비아 숫자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를 지번이라고 얘기하고요. 지역별로 순차 부여하는데 이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게 아까
리라 그랬죠? 동별로, 리별로 숫자를 하나씩 붙여 나가는 거죠. 구별로 붙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도 한번 나왔어요. 시군구별로 붙인다 그러면 안 되고 동리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붙인다. 그다음에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순차 차근차근 붙여나간다. 이런 것도 이 지문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번은 본번이고 앞에 나온 게 본번이겠죠. 뒤에 따라 나오는 걸 부번이라고 합니다. 본번과 부번이고 그 사이에 줄 표시하죠. 이걸로 표시합니다. 이걸 우리는 의라고 읽으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10의 4번지 이렇게 읽으셔야지 10-4 이러면 안 된다고. 다 10-4로 읽어요. 실장 다 10-4로 읽어. 그래도 우리는 시험 볼 때는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라고 하셔야 돼. 이 수험생의 비예요. 어째 뭐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은 법 조문대로 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10-1로 다 10-4로 읽잖아, 다시로 읽잖아. 그건 시험에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10의구나, 의로 읽는다. 정말 치사하게 의로 표시한다 이러면 또 틀려. 의로 표시한 게 아니야. 의로 읽는다. 표시는 이렇게 줄 표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상식으로라도 아셔야 돼요. 본번, 부번 사이의 이 줄 표시를 의라고 읽는다. 됐죠? 하나만 더 할게요. 임야대장, 임야도. 자, 토지대장, 지적도도 있죠. 토지대장. 여기 있는 땅을 그린 도면을 지적도라고 얘기해요. 네, 임야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야대장에 있는 등록된 토지를 그리는 걸 임야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조금 좀 나은 동네는 토지대장이 있고 완전 산 동네는 임야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이제 옮겨가게 돼 있어요. 차근차근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지적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처음 정리할 때 토지대장을 일부 좀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이제 대충 땜빵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만든 게 임야대장이야. 그러니까 토지대장이 조금 더 좀 될 만한 거니까 미리 조사한 거고 나머지 그냥 그 정리하려고 하니 대충 이제 정밀도 낮게 만든 게 임야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거.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갈 거다. 이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데 갈 거예요. 갈 건데 우리가 땅을 딱 보면 이게 지금 토지대장에 올라온 건지 임야대장에 머물러 있는 건지 알 수 있냐? 있어. 어떻게? 여기 지번에 산이 붙어 있어. 산. 예를 들어 토지대장 지역대는 무슨 동 10번지, 무슨 동 11번지 이렇게 써 있는데 임야대장 토지는 예를 들어 산 5번지, 산 6번지 이렇게 돼 있어. 앞에 산자가 붙어 있어. 숫자 앞에 산자가 붙어. 아, 이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인가 보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산 몇 번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아, 이건 임야대장 등록지구나. 그냥 숫자만 나서 그러면 토지대장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이 붙었을 때, 자, 산이 붙으면 임야다 그러면 안 돼요. 임야다가 아니라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자, 장부를 둘로 나눠서 임야대장 등록지에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앞에. 숫자 뒤에 붙이면 또 안 돼. 숫자 앞에 산 5번지, 산 6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외에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뭐 분할, 합병 뭐 이렇게 지번을 붙이는 방식들이 있고 얘네들 앞으로 다 공부할 거예요. 할 건데 자, 오늘은 분할 얘기했죠? 분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하나 부여하게 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으로 순차 부여한다. 있었죠. 예를 들어서 123을 나눴다 그러면 하나는 123, 하나는 123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또 123 또 나눴다 그러면 하나는 123, 하나는 123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또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순차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문 과정이니까 그래서 분할의 지번 부여 방법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죠?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123이야. 자, 분할의 123 또 123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다시 요거를 자, 세 필지로 나눠. 그러면 123 하나 쓰죠? 123의 자 1이 있으니까 2를 써야 돼. 또 123의 3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지번을 순차해서 분할해서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적법에서 지금 전반적인 지적법의 원리, 또 지번 붙이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2강은 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3강서부터는 이후 얘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2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